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붓다의 깨우침을 입으로 풀어 전해드리고 있는 제가 오늘도 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 왜 손해를 보는가 하는 물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제가 한국어 말투로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가능한 한 한자말을 쓰지 않고 우리말로 옮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의 적, 호옥마을, 호옥촌이라는 곳에 자얀타라는 이름의 착하고 너그러운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리수가 있는 터에 작은 꽃가게를 열고 있었고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자얀타의 가게에 들르는 걸 무척 좋아했죠. 어느 날 마을에 잔잔한 목소리를 지닌 떠돌이중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붓다였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자얀타도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붓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지도로 앞날을 이어나간다. 착한 짓은 결국 기쁨으로 이어지지만 그 열매가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단다. 자얀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 밤까지 자신이 해온 착한 짓들을 돌아봤어요.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했고 자기 이득보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앞세워왔지만 그런 와중에 여러 번 손해를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마을 광장에 배가 고픈 가난한 집안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어요. 자얀타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 점심거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자얀타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날 해질녘 자얀타 가게에 커다란 바람이 몰아쳐서 꽃들이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가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얀타를 달래주며 도우려 했지만 그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어요. 밤이 되어 자얀타는 부서진 가게 앞에 앉아 다시금 붓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짓은 꼭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얀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가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얀타 가게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얀타는 꽃들을 잃었던 아픔 뒤에 오히려 이웃들의 따뜻함을 느꼈고 어려움이 꼭 나쁜 일만 가져오는 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즈음 붓다가 또 마을에 오자 자얀타는 그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베푼 착한 마음이 왜 곧바로 보답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붓다는 다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자얀타여, 이미 보답을 받고 있지 않나요?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함, 그것이 곧 당신이 베푼 착한 마음의 열매랍니다. 자얀타는 붓다의 말을 곱씹고 새삼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진정한 착한 마음은 돈이나 물건 같은 바깥 보상과는 다른 더 깊은 만족을 준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매일의 삶 속에 녹여서 더 큰 기쁨을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호옥마을, 호옥촌의 아침은 언제나 부드럽고 새들의 지저귐과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자얀타의 가게 앞에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얀타 마음은 예전과 달리 한결 편안했어요. 붓다의 가르침을 삶에 녹이며 속에서부터 오는 체험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젊은이들이 자얀타 가게에 와서 꽃을 꾸미는 색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자얀타는 그들의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함께 새롭게 꽃들을 꾸몄어요. 젊은이들의 신선한 눈길 덕분에 가게는 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고 자얀타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붓다가 다시 마을에 머무르게 되었고 자얀타는 요즘 달라진 날들을 붓다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어요. 붓다는 자얀타가 이 과정을 거치며 한층 자라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무렵 자얀타 가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묘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꽃을 보러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얀타는 이 새로운 관심이 기뻐서 많은 이들과 이 복을 나누려 애썼죠. 어느 날 숲 건너편 린마을에서 온 장사꾼이 그 꽃을 보고는 큰 돈을 주겠다며 사가고 싶어 했어요. 자얀타는 고민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드문 꽃이니 린마을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높은 값을 거절하고 싼 값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사꾼은 못마땅해하며 떠났지만 자얀타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만족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얀타의 그런 선택이 마을에 복을 가져오는 일이 되었어요. 린마을 사람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자주 호옥마을로 찾아오게 되었고 마을 돌림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죠. 자얀타는 자기 이익보다 더 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하는 게 얼마나 값진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얀타는 붓다 곁에 앉아 그의 가르침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붓다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붓다는 따스한 미소로 답했어요. 자얀타여, 당신의 씨앗은 자기 한몸 즐거움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의 기쁨까지 피워내고 있답니다. 호옥마을, 호옥촌은 점차 알맞게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도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린마을에서 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그중엔 부러움이나 질투를 품게 된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얀타 가게를 곱지 않게 보는 눈길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얀타는 자기 가게에 흉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린마을 일부 장사꾼들이 자얀타 꽃이 그렇게 특별한 건 사실 뭔가 부정한 수법을 써서 그런 거라고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얀타는 걱정이 컸지만 그래도 그는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산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때 붓다가 자얀타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알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얀타여, 소문이나 오해는 때로 우리의 길을 시험하는 바람 같은 거란다. 내 마음이 참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을 놓지 말 거라. 붓다의 이 말에 자얀타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더욱 굳혔어요. 그리고 날마다 변함없는 진심과 정성으로 가게 문을 열고 찾아오는 누구에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얀타에 대한 믿음을 새삼 확인하고 더 많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죠. 날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버팀목과 붓다의 가르침 덕분에 자얀타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가왔어요. 마을 모임에서 자얀타가 자기 가게와 꽃에 대해 곧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거예요. 자얀타는 자신이 꽃을 어떻게 정성껏 키우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 믿음을 꺾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를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얀타를 지지해 주었고 린마을 장사꾼들도 그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오해를 풀기 시작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은 서서히 가라앉고 자얀타 꽃을 향한 이웃 마을 사람들의 애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얀타 가게는 다시금 마을에서 붐비는 곳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자얀타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큰 물음이 하나 있었어요. 착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왜 때로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었죠. 붓다는 자얀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어느 날 그를 찾아와 함께 마을 바깥 연못으로 산책하러 가자고 했어요. 푸른 빛이 넘치는 연못가에 닿자 붓다는 물가에 시선을 두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얀타여, 이 맑은 물이 많은 목숨에게 살아갈 샘터가 되어 주듯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착한 마음 역시 세상에 꼭 필요한 보물이지. 하지만 때로 큰 바람이 불어 물이 흐려지고 넘치기도 하잖니. 그럼에도 연못은 다시 잔잔함을 되찾고 맑게 빛나곤 해. 왜 그럴까? 자얀타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연못이 지닌 원래 맑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겠지. 붓다는 부드럽게 끄덕였어요. 바로 그렇단다.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건 그 착함이 참된지 시험받는 것과도 같지. 그 사람이 가진 바탕과 그가 주위에 주는 울림은 잠깐의 이득과는 견줄 수 없는 거란다.
그리고 그 착함은 결코 헛되지 않아 어느샌가 뜻밖의 기쁨으로 되돌아온단다. 붓다의 이 말을 듣고 자얀타 마음엔 잔잔한 편안함이 깃들었습니다. 그의 꽃가게는 이제 물건만 파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오가며 서로 나누는 온기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이 마을 전체로 번져가면서 호옥마을, 호옥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줄로 이어진 하나의 마을이 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이야기 끝자락에서 사라카, 작중 언급된 사라카라는 이 얘기를 통해 자기에게 닥치는 운수 나쁜 일들도 결국 깊은 깨달음과 이어져 있음을 배웠다는 말이 나와요.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도 겉으론 고단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 자라는 기쁨과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말해주듯 착한 사람이 때로는 손해를 봐도 그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뜻밖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사라카 같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가 전해주는 평온과 지혜에 깊이 감사했답니다. 사라카의 따스한 마음은 바깥에서 들이닥치는 험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인공 자얀타는 참된 선의와 거저주는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죠. 그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때로는 그런 착한 마음이 뜻밖의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칫 보면 자얀타가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착한 짓이야말로 가장 맑은 자비라는 점이에요. 자얀타의 삶이 보여준 건 겉으로 드러난 보상이나 이득을 넘어 가슴속 고요와 넉넉함을 얻는 길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고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의 이야기가 잘 알려줍니다. 또 붓다의 지혜 덕분에 자얀타가 깨달은 것처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걸 껴안고 마음의 자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고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깥 형편이 아니라 내면에 뿌리 내린다는 사실을 자얀타의 삶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얀타 여정이 주는 깨달음을 일상에 잘 살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고 느끼신 점이나 자얀타 이야기에서 얻은 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을 읽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